네, 안녕하십니까, 영쌤입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할 때 필수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또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동계 캠핑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에는 항상 난로를 텐트 안에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어느 정도 좀 가습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가습기를 따로 가져간다는 거는 그나마 동계에는 캠핑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가습기도 가지고 다닌다, 이것도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포트 중에서 가장 큰 거 있죠. 이 포트에다 물을 갖다가 가득 넣고 이걸 난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기포효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습 효과에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걸로 항상 물을 갖다 받아놓고 올려놓거든요. 또 난로는 위가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다가 손을 대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쨌든 이걸 갖다 위에다 하나 올려놓으면은 그 가습도 되고 또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은 뜨거운 물에 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전부 다 달아질 때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크기에 한해서. 사실 새벽녘에 만약에 한 5시나 이때 좀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물에 올려놔도 일어나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겠지만, 주무시기 전에 여기다 물을 받아놓고 주무시거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침할 때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동계는 거의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텐트 안에서 생활하실 때 물을 올려놔서 가습 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동계가 되면은 날씨 기온이 엄청 많이 떨어지면서 팩을 박으려도 땅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거의 돌이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박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조팩이나 핑거팩 해가지고 조그만 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못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요걸 갖다가 이제 땅에다 박으면은 일단 단조팩이나 다른 팩보다는 쉽게 땅에 이제 이게 박힙니다. 텐트를 딱 세우는데도 문제없이 단단하게 이제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사용한 후에요. 텐트에다 박아놓고 빼려고 빠지지가 않잖아요. 땅이 꽝꽝 얼었기 때문에. 이건 팩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분들이 오셔가지고 캠핑할 때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차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는 캠핑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비상시에 캠핑을 갔는데 이게 팩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끓는 물을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좀 녹여가지고 팩을 박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땅이 꽝꽝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다 박는다고 해가지고 쉽게 이게 팩이 들어가진 않고, 또 팩이 한두 군데에 박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를 치더라도 여러 군데 이제 팩을 박아야 하는데, 끓은 물에다가 해서 붓고 넣고 하는 방법, 이거는 되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는 좀 힘들었고요.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태에는 대못을 이제 사용을 해서 박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못을 사용하셨다면은 그 못을 전부 다 제거해야지 그냥 놔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장돌이거든요. 요게 이제 뒤에 보면은 못을 빼는 부분이 있잖아요. 캠핑장에서도 만약에 목이 안 빠지면 넣고 빼시면 이거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걸 항상 또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못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래서 못이 안 빠질 경우는 넣고 빼가지고 못을 항상 제거해야지, 그 제거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럴 거면은 아예 그 못을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뭐 장도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못을 그냥 땅에다 깊이 박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이 튀어나게 나오지 말고, 그런 경우는 못을 그냥 아예 땅속에다 박아버리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못이 땅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음 사람들이 오셨을 때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못은 꼭 제거하시고 오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동계 캠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닥 공사입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뭐 가을 같은 경우 방수포하고 에어매트만 이제 까셔도 바닥 공사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겨울 캠핑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한 30cm 정도는 올라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어매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딱 그 에어매트에 있는 부분에 있는 한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등 쪽은 따뜻하실 수가 있어요. 전기장판을 켜도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등은 따뜻하지만 이 위에 옆이나 특히 얼굴이나 코가 엄청 시립니다. 그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30cm 이상 어쩔 수 없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계 캠핑을 내가 하고 싶다, 특히 극동계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야전 침대는 무조건 하나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한 30cm 이상 정도 되는 걸 사용을 하셔서 그 위에다가 바닥 공사를 하셔서 주무셔야 충분히 동계를 하실 수가 있지, 동계 하실 때 그냥 뭐 못 하시지는 않겠죠. 일반 바닥 공사 하는 것처럼 에어매트하고 방수포만 깔아서 하셔도 뭐 문제는 없지만, 그 대신에 추운 걸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서큘레이터를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큘레이터가 이게 암만 돌린다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까지 올라와야 그 서큘레이터에 그걸 갖다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특히 동계 바닥에서 있으시면은 이 서큘레이터로 인해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은 따뜻하게 잘 잤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 그거 좀 명심을 하시고요. 에어매트도 요즘 보면은 30cm 이상 나오는 에어매트들이 있어요. 거의 뭐 보시면 뭐 침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에어매트가 있는데 그런 에어매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동계까지 하고 싶다. 그럼 바닥 공사는 맨 땅에서부터 지층 공간까지는 한 30cm는 내가 충분히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걸 갖다가 생각을 꼭 하시고 바닥 공사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텐트겠죠. 제가 동계 캠핑할 때 추천드리고 싶은 텐트는 거실형 텐트를 좀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실형 텐트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동계 캠핑을 하면은 대부분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텐트 안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좁은 텐트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거실형 텐트가 있어야 동계 캠핑을 할 때 또 내부에서 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형 텐트를 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단점 뭐냐면 거실형 텐트는 텐트가 크기 때문에 난방이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텐트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난방을 안만 돌려도 쉽게 따뜻해지지는 않아요. 그건 항상 감안을 하시고 동계 캠핑을 하실 때는 이너 텐트를 꼭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동계에서 가장 열을 많이 손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커트 밑으로 나오는 바람들 있잖아요. 그런 바람들은 어쩔 수 없이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꾹꾹 막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텐트를 완전히 이렇게 밀봉을 시켜 놓으면은 안에 있는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난로가 계속 타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산소를 다 사용했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산소가 없으면은 난로는 그냥 꺼지게 돼요. 꺼지게 되는 게 바로 불안전 요소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벤틀레이션을 꼭 열어 놓고요, 밑에 스커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열어놔서 이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환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공기 순환이 꼭 필요하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찬 공기가 계속 이제 텐트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추운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너 텐트를 사용하시면은, 이너 텐트는 다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찬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너 텐트 사용할 때는 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사용하지 마시고 문을 한 반 정도 문을 잠그시면 되는 거예요. 반 정도만 열어놓으시고 반 정도는 닫아 놓으시고, 서큘레이터를 돌면은 거기 있는 위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도 막아주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취침할 때 이제 괜찮으신 거죠. 좀 그런 부분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실형 텐트를 사용하실 때 적극 추천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우레탄 창입니다. 거의 생활을 텐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 막혀 있잖아요. 텐트는 사실 캠핑 가는 것도 밖에 있는 이제 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뷰가 다 차단이 되고 그러면 뭐 풍경도 볼 수가 없고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럼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레탄 창을 딱 하면은 안에 있는 난방을 유지하면서 밖에 있는 그 뷰를 전부 다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뭐 눈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걸 전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밖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이 공간 안에 있다 하는 또 희열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우레탄 창을 꼭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동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스포펠리스를 그래서 잘 갖고 다니진 않아요. 제가 리빙쉘을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가, 리빙쉘 같은 경우는 치기가 편하거든요. 치기 쉬운 텐트를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리빙쉘 같은 경우는 치기도 쉽고 빨리 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이너는 저희가 사용을 하진 않죠. 스포펠리스처럼 공간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텐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이너를 하나 장만을 해서 이너 텐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빨리 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밖에서 텐트 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춥잖아요. 그래서 빨리 칠 수도 있고, 또 공간도 너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는, 그게 딱 그 리빙쉘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3인 가족이니까 평상 스타일의 그 바닥 공사를 하고 하면은 극동계까지 무리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극동계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의 텐트라든지 구입을 하시면은 동계 캠핑을 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캠핑의 꽃이라고 그러면 동계 캠핑이잖아요. 저도 동계 캠핑을 다른 캠핑보다 좋아하는데, 밖은 되게 추운데 따뜻한 안에서 일단은 그 마음에 대한 어떤 편안함, 또 희열, 이런 게 굉장히 또 좋아서 저는 동계 캠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만 잘한다면은 극동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극동계까지 충분히 캠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하고 댓글하고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